안녕하세요. 라미TV의 이실장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올린 이후로 업데이트가 많이 늦었는데요. 뭐, 핑계 같지만 좀 바빴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서야 세 번째 영상을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업데이트를 좀 자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취득 후에 이제 실무 교육을 받는 게 있는데요. 그거랑 이제 공인중개사 구직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보신 다음에 한 달 뒤면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오면 이제 12월 초에 자격증 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등록된 주소지 있잖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만약에 서울이면은 서울 구가 있잖아요. 뭐 마포구 뭐 영등포구 그 구청 가셔가지고 교부를 받으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경기도 뭐 김포시 뭐 저기 뭐야 또 뭐 있어, 김포시 파주시 뭐 이런 그러면은 이제 시청 가서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교부를 받으시면 이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직업을 이제 구하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해야 하려면 실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이제 저처럼 좀 경험을 쌓고 일을 하고 싶으시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는 그냥 바로 차리고 싶다 하셔도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약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들은 실무교육이 필수입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사이트가. 그걸 들어가셔서 실무교육을 클릭하신 다음에 기간이 있고 이제 뭐 주변에 가까운 데에 뭐 있어요. 근데 그런 데다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뭐 인기 많은 곳은 빨리 마감이 되니까 그냥 일찍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 교육 시간은 오프라인으로 강의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오프라인 이제 가서 이제 강의 듣는 거죠. 9시부터 한 5시나 6시까지 4일 정도를 가야 돼요, 오프라인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3일 가고, 그러고 나서 온라인 강의도 8시간 듣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냥 알아서 잘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서류 같은 거는 이제 자격증 사본 한 부랑 여권용 사진 한 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김포였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일산이어가지고 일산에서 이제 들었어요. 들을 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뭐 자격증 시험 공부만 했지 이론만 알지 실무는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뭐 중개 사고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한 사례라든지 뭐 계약서 작성도 실제로 해보고요. 뭐 그렇게 좀 유익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개정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뭔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교육받으신 분들을 다 이렇게 초대를 하셔가지고 그 서로 궁금한 점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막 조언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인프라가 좀 구성이 되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채팅방에서 나오지 않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조언도 많이 얻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실무교육 가시면은 뭐 이제 다 어차피 공인중개사 하실 분들이니까 친해지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무 교육을 받으셨으면 실무 교육 수료증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일자리를 구할까, 그리고 어떤 루트로 구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뭐, 대표적인 뭐, 잡코리아나, 뭐, 워크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구인구직 그 게시판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구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는 보진 않았고요. 그냥 좀 대학가가 있는 대학가에 원룸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초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우선은 좀 대학가 주변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경험 쌓기에는 좀 딱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젊은 그 층들을 상대를 하려면 보통 젊은 공인중개사들이 많은 그 홍대를 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크게 나뉘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그리고 법인으로 좀 덩치가 큰, 막 공인중개사 엄청 많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엄청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덩치 큰 것들 중개하고 보통 그러는데, 저는 우선은 아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를 들어가긴 보다는 그냥 이제 제가 어차피 나중에 차릴 거라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에서 좀 노하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아예 부동산 회사 쪽은 안 봤고요. 그리고 경매도 경매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뭐 우선은 공인중개사를 땄으니까 경매보다는 우선 중개를 충실히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선택한 곳은 홍대였어요. 근데 저는 좀 남들과 다르게 좀 워라밸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홍대를 보니까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출근이더라고요. 주 6일 출근인데, 저는 죽어도 주 6일은 못 하겠는 거예요. 주 5일만 찾았었는데 홍대에 주 5일을 뽑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며칠을 계속 봤어요. 뭐 잡코리아나 뭐 이제 사람이 뭐 이런 데를 계속 봤는데 딱 하나가 뜨더라고요. 주 5일?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이틀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다른 조건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 주 5일만 보장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는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이제 대표님이 있으셨고, 이사님이 있으셨어요. 이사님은 대표님하고 부부셨고요. 그리고 그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부장님이셨죠? 그 부장님이 이제 그 홍대에서 좀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을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차린 그런 경우였고요. 왜냐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셔가지고,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 받고 바로 이제 차리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정년 퇴직하시고 이러셨으니까 뭐 퇴직금으로 뭐 충분히 차리실 수 있으시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간 곳이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표님하고 이사님은 경험이 없으신데 이제 부장님이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부장님이 이제 인사권이 거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면접을 봤는데 부장님이 그래도 다행히 그냥 처음 보자마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뭐 그때가 12월 말이었나 이랬는데 1월 달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뭐 한 방에, 어떻게 면접을 딱 한 번 봤는데 한 방에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리면 금방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운이 좋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일자리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주 5일이 제일 중요했어요. 다른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돈 주고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은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밥만 주고 광고비 지원해주고 뭐 조건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주의였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홍대는 무조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홍대에 갔을 때 그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카메라가 필수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진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홍대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전에 부장님이 있었던 공인중개사도 뭐 그 공인중개사들이 다 각자 다 카메라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광각 카메라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마련하는데도 돈이 한 70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렌즈 또 관광 렌즈 또 사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좀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생기긴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홍대에서 일해가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카메라가 없으면 일을 못 한다고 하니까 카메라를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사긴 했어요. 근데 또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다른 부동산은 그냥 카메라가 대표님이 그냥 하나 사시고 그거 가지고만 찍더라고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였었던 것 같고 다른 뭐 김포나 뭐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카메라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저처럼 뭐 한 번 딱 면접 보고 딱 바로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카메라 사지 마시고 뭐 만약에 카메라 살 돈 없으시면 다른 데 이제 면접 많이 보시고 카메라 필요 없으신 데 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기 비용이 70만 원 들었기 때문에 아 무조건 여기에 내가 이 그 이상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한 달은 진짜 사진 찍으러 다니느냐고 벌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뭐 방을 그러니까 건물당 50개 이상을 사진 찍지 않으면 광고 올려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50개 채우느냐고 진짜 맨날 그 엄청 추운 겨울날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달부터 이제 수입이 생기긴 했는데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편에 매출이나 뭐 이제 비율 체계 이런 것들은 그때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홍대에서 일을 했고 이제 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좀 휴식기를 가졌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가진 후에 다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몸이 괜찮아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홍대로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홍대는 이제 김포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저는 좀 그래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김포에서 좀 편안하게 좀 출퇴근하자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김포에 이제 일을 알아봤어요. 그때도 역시 이제 잡코리아나 이제 사람인 위주로 저는 봤는데 제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홍대에서 원투룸을 했으니까 원투룸 위주로 하는 데를 이제 찾길 원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좀 더 적응하기가 더 쉬울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것저것 찾다가 원래 서울로 갈까 말까 하다가 서울로 또 가다가는 또 이렇게 출퇴근이 부담스러워서 오래 못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김포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이제 지금 김포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너무 프리한 거예요. 그 이제 그 공고에서 그냥 뭐 자율이라고 출퇴근 자율 이렇게 써 있길래 그거 보고 그냥 무작정 또 면접 보러 갔어요. 대표님을 지금의 현 대표님이죠. 대표님을 만났는데 대표님이 너무 프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행을 많이 좋아하는데 면접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정한 매출만 채우시면 뭐 실장님 마음대로 그냥 뭐 일주일을 휴가를 쓰든 2주를 휴가를 쓰든 본인은 상관 안 하시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정말. 그래서 그냥 이제 집에서 우선 생각해본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을 드렸나? 그날 당일 연락을 드렸나? 아무튼 바로 출근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출근을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원투룸이 이제 저희는 베이스였어가지고 원투룸 좀 처음에 파악하는 것만 좀 한
한 일주일 정도 그 파악하는 거 좀 돌아다니고 그 금방 확실히 하던 게 있어가지고 금방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째 달부터 수입이 발생하긴 했는데 확실히 홍대랑은 좀 다르긴 했어요. 왜냐면 홍대는 진짜 전화 많이 와요. 제가 만약에 쉬는 날이어도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가 엄청 많이 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제 삶이 있어서 좀 좋았어요. 저는 그런 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 만족하고 있고 수입적으로도 이제 그 홍대랑은 좀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건이 더 좋으니까 좀 매출로 기준했을 때 뭐 여기가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매출이나 또 이제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편에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본인에게 맞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방에 이제 붙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부동산 엄청 많잖아요. 뭐 길가에 가다가 발에 채이는 게 부동산인데 거기 중에 뭐 제 일자리 하나 없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구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뭐 면접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은 자기랑 맞는 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실무 교육과 이제 제가 구직했었던 그 면접 면접 후기? 그러니까 구직 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 번에 다 붙어가지고 좀 제 자랑 같은데. 무튼 뭐 이렇게 한 방에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제일 궁금해하시는 뭐 매출이나 그리고 뭐 근무 시간 그리고 뭐 근무 체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저도 한 두 군데는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뭔가 좀 제가 비교는 해드릴 수 있거든요. 장, 서로 장단점 같은 게 있어요. 단점? 뭐 장단점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다음 편에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